그래서 이제 현재는 20회포까지 이제 돌아간 결과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테스트 애큐러시의 변화를 보면은 이제 조금 떨어지다가 네. 아마 여기서 뭐 미세하게 조금 더 떨어지거나 아마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요 정도의 요 정도의 이제 에러를 보여주는 모델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그렇죠? 이 모델이 그럼 이제 얼마나 잘 워킹하느냐 한번 이제 보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true all 그리고 지금 위에 이 트레이닝 코드에서는 여기 테스트 코드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prediction 값이랑 여기 experimental value 그러니까 true 값을 여기 이제 리턴하도록 제가 코드를 짰어요. 그래서 이제 이 테스트를 보시면은 여기 이제 out에서 나온 거랑 여기 data.y 실제 값에서 나온 값들을 이제 out all이랑 이제 true라는 리스트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리턴하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게 prediction 값, 이제 실제 값, prediction 값, experimental value 이렇게 리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테스트 셋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한번 플롯을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셋에 대한 예측 결과를 여기 이제 true all, out all에 대해서 이제 experimental prediction 이라고 이렇게 리스트 이름을 저는 일단 다시 지었습니다. 다시 짓고 자 이렇게 이제 매플라이브를 일단 여기서 불러오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plt.figure 하면은 지금 요 피규어에 여기 이제 fig 사이즈는 figure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6,6 제가 이제 정육면체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거는 여기 이제 너비와 높이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정확하게 x 값이랑 y 값이 일치하는지를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사면체 네. 사이즈 그러니까 x와 y의 사이즈가 똑같도록 일단 이제 피규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plt.scatter 얘는 이제 분산형 스캐터 플롯 분산형 그래프를 여기 이제 그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커는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플롯을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비교를 위해서 대각선 점선을 이렇게 그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비교를 위해서 대각선 점선이 이렇게 그려지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x축이 experimental, y축이 prediction, 그리고 마커는 점.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포인트는 이제 점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x 레이블 여기 이제 experimental, 그다음에 y 레이블 안 쓰면 헷갈리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prediction이라고 써주고요. 그다음에 폰트 사이즈를 이렇게 xx라지, xx라지. 네. 이렇게 폰트 사이즈는 뭐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겠지만 여기 이제 이렇게 폰트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XX라지, 뭐 huge, 그다음에 X라지, small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고요. 그냥 숫자로도 이제 가능합니다. 숫자로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X의 그 X축의 리미트 X축의 범위 그러니까 마이너스 0.5에서 12까지 Y축의 범위 이렇게 define 되도록 이렇게 돌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 그거 뭐냐 이게 이제 그 그래프인데요. 보면은 experimental value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데이터가 워낙 많아가지고 사실은 여기 가운데 얼마나 대부분은 여기 이제 몰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여기 몰려 있는 거고요. 근데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코릴레이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스캐터 플롯에서 이제 약간 여러분들이 난점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점은 지금 여기 가운데 점들이 다 이렇게 겹쳐져서 그려졌기 때문에 어디에 데이터가 제일 많고 어디에 적은지가 사실 정확하게 이 상태로는 보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콜레이션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소수의 굉장히 큰 호모루모 갭을 가지는 애들은 이렇게 이제 대략 6 정도에서 이렇게 이제
끊기도록 지금 현재 트레이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트레이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correlation, 그러면 이제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해보면 correlation coefficient 구해보면은 대략 이제 0.71 정도의 0.71 정도의 이제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713 정도의 피어슨 correlation coefficient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correlation이 이 정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correlation coefficient가 0.7이면은 사실 뭐 괜찮은 거거든요. 괜찮은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이제 데이터가 우리가 저번에 이제 MLP 핑거프린트 이용해서 MLP로 했던 거랑은 이제 다이렉트하게 비교하기는 힘든데 왜냐하면 데이터셋도 조금 달라졌고 그죠? 네. 근데 이제 한번 뭐 그 전에 했던 결과랑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리저너블한 결과지만은 사실은 뭐 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겠죠. 일단은 우리가 그거 뭐냐 노드 피처를 4개만 썼는데 사실 앞서 봤듯이 그 QM9 원래 있는 QM9 데이터셋에 있는 노드 피처는 훨씬 많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노드 피처를 어떻게 잡을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 사용했던 4개 말고 어떤 프로퍼티를 우리가 더 집어넣을 수 있을까? 원자의 이제 그 QM9에서 고려했던 거 뭐 하이브리다이제이션뿐만 아니라 이제 뭐 어떤 물성을 더 집어넣을 수 있을지 여러분 나름으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거를 네. 이번 주 숙제로 하는 애들이고요. 네. 각자 한번 생각해 보는 걸로 네. 각 원자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이제 성질로 집어넣으면 좋을까?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원자 번호, 결합 개수, 그러니까 공유 결합 개수, 그다음에 밸런스의 개수, 그 다음에 아로마틱인지 아닌지 딱 요 4가지만 넣었는데 뭔가를 이제 더 넣을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네.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는 요 GCN 모델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노드 피처만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엣지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요거 노드고요. 노드에 대한 정보, 노드 인포메이션이고 요건 이제 엣지 인덱스, 그러니까 연결 상태, 커넥티비티만 고려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엣지 웨이트, 아까 싱글 본드는 웨이트 1, 더블은 웨이트 2, 아로마틱은 1.5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줬잖아요. 그죠? 그런 식의 웨이트를 주면은 이제 그 어떤 혹시 더 좋아질지 아닐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웨이트 정보를 추가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GCN 설명에 가보면은 여기 forward 얘가 계산을 할 때 X 노드 피처와 엣지 인덱스 커넥티비티는 무조건 필요로 한데 이 엣지 웨이트는 옵셔널. 그러니까 이제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얘를 한번 줘보죠. 그럼 뭐 싱글 본드는 1, 더블 본드는 2, 트리플 본드는 3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질까? 그리고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 레이어를 몇 개를 쓸 거냐. 그리고 결국에는 요 16이라고 하는 게 히든 레이어의 채널이란 말이에요. 히든 레이어 채널 사이즈, 히든 채널인데 요거를 뭐 16으로 할지, 20으로 할지, 100으로 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단지 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파라미터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파라미터 개수가 늘어나고 그럼 이제 파라미터 개수가 늘어나면은 이제 메모리도 많이 먹고 이제 시간 트레이닝 할 때 시간도 오래 걸리죠. 그리고 이제 파라미터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이제 오버피팅의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는 거. 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한번 테스트 해보실 때는 요 레이어를 뭐 더 깊이 쌓든지 아니면 뭐 덜 쌓든지 채널을 올려보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장난을 쳐보면서 뭐가 달라질까 이런 거 이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얘가 이제 forwarding 할 때 결국에는 여기 forward 함수 안에서 self.conv1 괄호하고 이제 요거를 이제 부를 때 x와 엣지 인덱스, 커넥티비티와 그 다음에 이제 엣지 웨이트, 각 엣지의 웨이트 정보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갖고 와가지고 얘한테다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넣어 보면 얘는 이제 아까 옵셔널 한 건 아까는 안 줬는데 지금은 이제 딴 건 다 똑같고 얘만 이제 좀 더 늘려보겠습니다. 얘만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거죠. 주면은 이제 결과가 더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여러분들 한번 돌려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쉬는 시간 동안 일단 돌려놨는데요. 일단은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결과를 한번 봅시다. 결과를 보면은 일단은 맨 처음에는 0.73에서 시작을 했죠. 0.73에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그러니까 트레이닝 애큐러시와 테스트 애큐러시, 로스 값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0.7 정도에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다가 이제 마지막 19 에폭 가서는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0.498, 테스트 셋에 대해서 0.498. 둘 다 아주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아주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플러스를 해보면은 그래서 이제 미세 하나만 이제 엣지 웨이트 인포메이션을 더 쓰면 결과가 조금 더 좋아진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게 이제 더 돌려봐야겠지만은 더 길게. 잠시만 일단 요거까지 하고 제가 질문을. 그래서 이제 얘네들 이제 결과를 플러스를 해보면은 뭐 이렇게 사실은 지금 요 가운데 들어있는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앞에서 비해서 이제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졌는지를 판단하기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이제 코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0.72로 뭐 거의 비슷하고요. 네.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이제 루트 민 스퀘어 에러의 경우에는 조금 더 좋아졌는데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여기 이제 experimental value가 이제 빵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얘는 이제 experimental이 아니라 퀀텀 calculation이죠. 네. DFT 리절트라고 합시다. 근데 이제 보시면 DFT에서 호모르모 갭이 그냥 빵으로 나온 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호모르모 갭 자체가 진짜 빵인지 아니면은 뭐 DFT 계산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은 아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DFT 결과가 DFT 계산상의 호모르모 갭이 0인 게 아마 퀀텀 계산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다. 그러면 아마 얘네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결과가 또 조금 좋아지겠죠, 아마도.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볼 때 요걸 이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어떤 특정 값이 0이다. 그러니까 0에 이렇게 깔리는 것들이 있으면은 얘네들은 왜 이렇게 될까? 얘네들은 아마 조금 뭐 이제 데이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걸까? 이런 이제 의심을 한 번쯤 해보셔야 된다. 해보셔야 되고요. 네. 좀 이제 에러가 좀 크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채팅창에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채널 크기를 변화시키는 거랑 이제 같은 크기를 통과시키는 거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변화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사실은 요건 이제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이제 채널을 우리가 확장한다고 하는 거는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얘 어떤 데이터에다가 내가 여러 가지 필터를 적용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이제 다양하게 바꿔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널이 크면 클수록 다양한 방식으로 바꿔보는 건데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채널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얘가 볼 수 있는 이 모델이 볼 수 있는 인포메이션의 크기가 커지는 거겠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과 그리고 파라미터 개수 사이의 밸런스의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좀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이제 얘가 이제 오버피팅이 될지 안 될지는 사실 해보기 전까지는 좀 알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해보기 전까지는 알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단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여기 뭐냐 지금 요 모델 같은 경우에 우리가
파라미터 개수를 보면은 지금 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제가 클래스를 myModel2로 새로 정의를 했죠. 얘는 이제 엣지 웨이트를 고려해서 트레이닝이 되도록. 나머지는 다 똑같은데 여기 이제 포워딩 할 때 여기에다가 이제 x와 엣지 인덱스와 엣지 웨이트 세 가지 정보를 동시에 일단 넣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myModel2라는 클래스를 기반으로 새로운 모델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얘 파라미터 개수를 세보면은 약 100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데이터 포인트가 학습시키는 데이터 포인트가 8만 개 정도 되잖아요. 그죠? 8만 개. 그래서 그냥 아주 러프하게는 그 파라미터 개수가 데이터 포인트 개수의 한 10분의 1 정도에서 5분의 1을 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이제 정말로 그런지 뭐 그건 이제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로서는 약간 더 채널 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요 뎁스를 높일 수 있는 여지는 좀 있다는 거예요. 걔네들을 높이면은 학습은 좀 더 오래 걸리겠지만은 액큐러시는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인포메이션 변화의 정도 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조금 이게 약간 말 자체가 조금 모호한데 어쨌든 기본은 이제 채널 크기를 늘리면은 얘를 이제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약간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보겠다라는 뜻인데 이제 결국 그걸 너무 많이 하면은 오버피팅 그냥 데이터 자체를 그냥 외워버리는 뭔가를 이제 추론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자체를 외워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데이터셋의 크기와 파라미터 개수 사이의 밸런스를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5번 시간에랑 지난 시간 다른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여기 있는 요 제너레이트 몰 그래프. 그래서 이제 몰레큘을 RD킷에 몰 타입을 주고 얘를 이제 그래프로 바꾸는 코드를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요 그래프 CNN, GCN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이제 추론하는 걸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이토치 지오메트릭의 장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요런 이제 굉장히 다양한 그래프 뉴럴 레이어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레이어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쓰면은 또 조금 이제 새로운 거를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들을 혹은 이제 이런 그러니까 요 그래프 GCN이 이제 거의 이제 초창기에 나온 이제 그래프 뉴럴 넷 레이어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은 이제 조금 더 어드밴스드된 모델인데 하여튼 조금 더 복잡한 모델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모델을 쓰면은 더 좋을지 한번 막 바꿔가면서 테스트 해볼 여지가 있겠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거 GCN 말고 이제 다른 레이어들 몇 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지금 오늘 했던 거랑 비슷한 호모루모 갭 프레딕션의 그 액큐러시를 올릴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QM9 셋을 또 이용을 해서 그 논문에 있는 뭐 몇 가지를 한번 리프로듀스 해본다거나 이런 것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뒷부분 추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